네, 우리 드레스 패턴 1에 이어서 그 다음 전개 방법을 설명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허리 절개선이 없는 원피스 형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 패턴은 토르소하고 스커트하고 연결된 형태로 이해를 하면서 허리선만 조금 한 1에서 1.5 정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자인 선이 들어가는 거죠. 구성선이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세스 실루엣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깨선에서 내려오는 걸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그 아몰에서 나오는 것도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구성상에서 보면은 어깨선에서 내려오는 건 프린세스 라인, 그 다음에 아몰 쪽에서 나오는 건 아몰 라인이나 뭐 옆으로 더 많이 벗겨 나간 건 우리가 패널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몰 프린세스 라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세스 실루엣과 구분이 되는 거, 그래서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는 거 구성해서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개선이 어깨선부터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원피스 드레스 패턴은 한 6까지 나갈 텐데요. 다양하게 이제 그 혼용이 돼서 중복하는 디자인 전개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우선 차근차근 어깨에서 절개선이 있는 거부터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다트 이동만 하면 되죠. 기본 토르소 원형에서 원형의 다트 위치는 가슴 다트하고 허리 다트 있는 거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해서 어깨선에서 절개가 있거나, 요즘은 아몰선에서 절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요거는 약간 그 유행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다트 이동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만, 이동을 하고 나서 평면 패턴에서는 평면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구겨지는 부분이 왔다면은 내가 이동을 잘못 시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 우리 한번 그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프린세스 라인 앞판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을 떴을 땐 뒷판부터 떴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뒷판을 기준으로 해 앞판을 수월하게 뜨기 위한 거고, 디자인 전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앞판에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앞판부터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들어 주고 나서는 이제 프린세스 라인 어깨선 위치를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서 가볍게 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패션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찰스 프레드릭 워스, 이분이 이제 그 디자이너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붓디기의 개념이 처음 생겨나서 그 전까지는 거의 공방의 개념으로, 기능사의 개념으로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귀족들이 이렇게 그 매장으로 찾아오게끔 만든 역할을 한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프린세스 라인으로 원피스를 만들어낸 분이기도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는 옷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스커트 따로 상의 따로 원피스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 소매도 굉장히 과감했잖아요. 그래서 소매 따로, 그래서 어깨 소매 연결하는 거 에пол렛 장식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허리선은 페플럼이라고 하는 장식으로 이렇게 가려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조립형으로 옷을 입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대부터 상하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옷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위치는, 어깨선의 위치는 보통 어깨 길이 반 나눈 거에서 한 1.5 정도 사이드 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시각적으로 볼 때 이 라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깨 넓이가 달라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요 네크라인이 딱 원형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스퀘어로 나눠졌을 때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네크라인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배색 처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소재를 대거나 색상이 있거나 문양이 있을 땐 이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패턴을 할 때는 소재가 무엇인지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소재가 꼭 먼저 생각이 들면서 패턴이 전개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깨 위치 정했으면 바스트 포인트까지 쭉 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바스트 포인트까지. 그리고 디자인이 우리가 다 이렇게 브랜드 작업에서 가슴 볼륨 살려줬더라도 패턴 다트가 이동이 될 때는 포인트점을 잡아야 되니까 다시 바스트 포인트까지 가서 요거를 자른 후에 딱 접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다트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는 게 좋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돼야 돼요. 그래서 가슴 다트를 완전히 접어서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봉제선이 생기는 거예요. 봉제선은 이동이 되면서 가슴의 볼륨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게 우리가 다트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을 갖게 되고, 이 기능적인 역할을 디자인적인 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은 다트 끝점, 여기서 다시 볼륨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2cm 위로 올려가서 해주면 요거는 그 어깨선으로 다트가 이동이 된 거고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패턴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앞판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포인트 잡았던 거에서 또 우리 허리 다트도 내렸다면 거기까지, 요게 바로 디자인 라인이죠. 여기에는 절개선이 있을 뿐이지 다트 분량은 없는데 선만 있는 거. 그래서 좋은 선을 선택을 할 때는 구성적인 선의 역할과 동시에 디자인적인 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허리 여기 지금 다트 끝난 점에서 햄 라인까지 선을 그으면은 딱 두 개로 피스가 나눠지죠. 그래서 피스가 나눠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나 세 개로 나누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 하나 더 나누고 싶으면 이렇게 나누면 이거는 오롯이 이거는 디자인선인 거죠. 어떤 다트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것도 바스트 포인트를 지나는 선은 조금 이렇게 우아한 미는 떨어져서 나중에 요거 옮기는 작업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 허리 아래선 만들 수 있죠. 스커트선 연결해서 직선으로 아래까지 쫙 내리면은 이렇게 지금 프린세스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폭을 키울 수도 있죠. 스커트 폭 넓게 해주고, 스커트 폭을 넓게 해줬다면 패턴상에서도 이 선을 조금 움직이게 되는데, 요것도 일단은 우리가 선 나누는 것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에 패턴 전개하는 그런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개가 되고 나서 허리선 올려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르소에서 아래 연결하고 허리선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 구성은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패턴이 나누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패턴이 하나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두 개로 항상 피스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연계가 되거든요. 스커트 폭을 굉장히 넓힐 수도 있고요. 요거 하나만 잘 해놓으면은 요거 딱 허리선 잘라서 웨이스트 라인 잘라서 아래 거는 합하고 위에 거는 분리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은 지금 요 형태 만들어졌으니까 디자인이 패턴 전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 블렌드 작업, 선 수정 작업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대로 각이 지지 않게 모든 곳을 조금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도중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패턴 전개하고 나서 선 수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체를 생각하면은 가슴 부위 쪽엔 볼륨이 있지만 옆선의 여기 부분은 조금 살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살이 있어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깎아주는 트림을 조금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소재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소매가 달려있지 않는 민소매라든지 신축성 있는 소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깎아주면 핏이 굉장히 이쁘게 되지만 소매가 달려야 되고 얇은 소재에 이렇게 그 올이 미어지는 그런 소재는 너무 많이 깎아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패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소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전 나중에 완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패턴들도 많이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다 하고 나면은 우리 봉제,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봉제 요 길이 확인하는 거, 요것도 설명을 했으니까 길이 맞춰보는 거죠. 허리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어차피 얘네들은 봉제될 거니까 패턴 길이 맞추고 여기서 만약에 1, 2mm 차이면 수정해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허리선을 기준으로 아래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앞판 뒷판 다 맞춰봐야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길이까지 확인하고 나면은 올 방향 표시를 해주는 것까지 완성이 돼야 되겠죠. 너치점, 특히 바스트 포인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앞판에서는 한 5, 6cm 떨어져서 쭉 직선으로 끝에서 끝까지 그려놓는 게 올방향 표시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 선에서 수직으로 쫙 그려서 올방향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두면은 지금 앞판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뒷판 가서 해볼까요? 뒷판은 앞판이랑 전개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요. 뒷판도 똑같이 올라가고 뒷판은 우리 숄더 다트 있죠. 요 견갑골을 감싸는 그 다트 선하고 연결만 하면 끝나네요. 이렇게 나눠지면 분리가 되죠. 그럼 앞뒤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도 잠깐 토로소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 어깨선에서 절개되는 거 우리 아몰에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위치가 조금 맞지 않는다면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다트 포인트 숄더 다트 포인트를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랑 나란히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나중에 요거는 몸판은 점점 조금 더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몸이 여기는 두께 항목이지만은 아직 이 뒷판에서 허리가 들어간 부분은 1, 2cm 움직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포인트가 바스트 포인트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바스트 포인트에는 가슴 볼륨이 있지만은 견갑골 그 어깨뼈는 요만큼 여기가 볼록해져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위치로 간다고 해서 감싸지 못하지는 않죠. 대신에 이게 절개가 되고 아까처럼 분할이 됐을 때 색 배합이나 소재 배합에 따라서 분명히 그 시각적인 효과는 있으니까 그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이렇게 분리를 해 볼게요.
한 1cm 다트 포인트만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갖고 연결하고 여기 끝에 하면 딱 두 개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것도 앞판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허리선 올리고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두 피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하고 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뒷판에도 어깨선의 위치에 따라서 앞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괜찮고,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깨선에 보세요. 앞판 뒷판 그 봉제하는 시접 있죠. 그 다음에 앞뒤판 절개선에 시접이 다 뭉쳐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얇은 소재일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두꺼운 소재일 때는 썩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접이 너무 많이 뭉치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제작 과정에서의 시접 처리 방법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패턴 제도를 하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앞판이랑 똑같이 그 길이 다 확인해보고, 이제 앞판 됐으니까 앞판 옆선이랑 다 맞춰봐야겠죠. 허리선, 엉덩이선에서 길이 같은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렇게 맞췄는데 진동에서 1, 2mm 차이 나면 허리선을 기준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판에는 특히 지금 우리는 딱 몸에 붙는 스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퍼 멈춤선이 있죠. 그래서 힙선에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지금 여유량 거의 없게 하거든요. 그래서 힙선보다 한 1cm 아래가 유리해요. 입고 벗을 때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여유량이 엉덩이 쪽에는 한 8cm 정도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양쪽 엉덩이 라인에서 손가락 두 개로 엄지하고 검지하고 딱 잡았을 때 한 마디씩만 붙여도 거의 10cm의 여유량인 거예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을 때는 그 정도가 있어야지 앉았다 섰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트임도 마찬가지죠. 이 폭이 좁기 때문에 트임의 위치가 걸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스커트 폭이 컸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앞뒤판 모두 제도를 한 프린세스 라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판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으로 했더라도 뒤쪽에는 그대로 피스가 안 나눠지는 예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피스 우리 요새 인터넷으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앞뒤 모습들 요즘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앞은 분리되어 있는데 뒤는 분리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절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봉제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시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당 소모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라인들을 꼭 굳이 뒷판에까지 있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시접이 많이 막 모이거나 그러지 않다면은 그 뒷판은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절개선이 너무 많은 건 엉덩이 부위는 앉고 서고 해서 힘이 좀 많이 가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격대도 조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뒷판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우리 원피스 1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허리선 그대로 됐는데 여유량을 풀어줬더라도 어깨 다트는 그대로 살려주면은 옆선에서 봤을 때 어깨선에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고 어깨 다트 없게 하고 싶어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옷통이 큰 거는 상관없어요. 티셔츠 같은 거에는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에 티셔츠도 봤는데 티셔츠 자체에 어깨 다트를 넣은 게 있더라고요. 더 핏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남성 그 티셔츠였는데도 그렇게 디자인 전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설명하려고요. 내가 만약에 허리 다트도 없애고
이 어깨 다트를 없애는 것보다 폭이 넓어질 거면은 저는 이거를 아래로 이동시킬 것 같아요.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잘라서 없애는 거랑 다른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요렇게 지금 폭이 넓어지는 거, 폭이 어차피 넓어질 거지만은 여기는 이쪽에 뒤쪽으로 볼륨이 더 온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드레스 원에서는 제가 이렇게 옆으로만 퍼지는 거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름이 사이드 쪽에 생기게 되고, 소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절개를 해서 다트 이동을 해서 그 폭을 넓힌 거하고 옆판에서만 넓힌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앞뒤로 이렇게 조금 더 분량이 가는 거죠. 이거는 옆으로 퍼지기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폭 넓히고 등도 이렇게 살려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지금 아주 박시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기성복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여기 지금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하나도 이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힙선의 공간이 크지가 않은데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불룩해져서 라인들이 이쁘지 않거든요. 특히 비싼 옷인데도 이렇게들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몰 라인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